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명된 게 13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죠. JTBC 대담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 대담을 했던 손석희 전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저는 전형적인 정치 공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민변과 참여연대 등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졸속 처리, 진행 이런 부분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하겠다는 건 본인이 하겠다는 것이고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행동의 주체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거두절미하고 하고 왜곡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정치 공방이거든요. 정치 공세 성격입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는 뻔한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묶어두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그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로 사보임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우리 지지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서 졌는데 그게 0.7%포인트 차이로 진 거잖아요. 그렇게 졌을 때 흔히 대선 후에 한 3개월쯤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국선거 이거에서 대선 패자가 이긴다는 거는 불가능입니다. 비록 0.7%포인트 차이지만 왜 그러냐? 새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적어도 50%는 넘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장관 후보자들 이런 논란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요 반드시 50%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3월 9일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 이거를 도망가지 않게 묶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아바타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략이다. 그럼 공격하다 보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끌어다가 약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지되어야 한다가 저지하겠다로 바뀌는 것이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담합마저 불사하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 얘기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 외에 여러 법조 전문가들하고 통화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박병석 중재안을 반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 대목 중에서 여러 법조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부분을 쏙 빼고 한동훈 후보자하고 통화했다는 사실만 부각시켜서 마치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자의 꼭두각시인 양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정치 공방이죠. 정치 공세입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 한동훈 후보자하고만 통화하고서 이걸 합의를 뒤집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검사를 일하면서 법을 어기고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하고 일개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 놓고 직업 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인된 팩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오늘 MBC에 나온 조응천 비대위원 얘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당혹스럽고 이 사람이 다른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한동훈 후보자가 혹시 5년 뒤에 어나더 윤석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가는 길을 한동훈 후보자가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의 후계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응천 비대위원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뭐 만사 한통, 만사가 한동훈으로 통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소통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느 하나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뭡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웠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참모장 역할을 했다. 이게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참모장 역할을 했으면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법무장관이 된다고 해서 모든 정무적 판단에 하나의 소스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된다? 턱도 없는 얘기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는 부분은 법무 분야입니다. 법무 검찰 분야. 그런데 지금 만사 한통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한동훈 후보자한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를 유력한 정치인으로 키워주는 일을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에 이어 한동훈 키우기냐. 그래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담을 들으면서 이분의 한계가 어디인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괜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정자의 몸값만 올려준 셈이다. 한동훈 후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패션 등이 댄디한 부분이 있어서 팬덤이 형성될 분위기까지 있는 만큼 제2의 윤석열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약간은 중립자적인 위치에서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한동훈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계자 얘기 성급하죠, 당연.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데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에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한동훈에 대한 팬덤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팬덤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자가 대권주자로서 등극하게 된 계기, 과정 이런 걸 보면요. 2019년에 7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시작했죠. 조국 패밀리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치열하게 전개가 됐을 때에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권 후보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처음으로 들어간 거는 조국 패밀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쳤던 그 이듬해 2020년 1월 달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1%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조국 전 장관 수사로만 얻은 그 지지가 아니고요. 그 수사를 하면서 여권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친문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게 바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 넉 달 동안 집중적인 타겟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 대상이 됐네. 이렇게 돼서 야권 지지자들이 윤석열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 넉 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여권에서 이제 지금은 여권이지만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야권이 되죠.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주목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생겨난다. 팬덤이 생겨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몇 달간 지속되면
적어도 한국갤럽 조사에서 1%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1%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물론 줄어들 수도 있죠. 그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공격의 포인트를 잘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잡으면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의 팬덤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의 후임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죠? 그 다음에 대구시장에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는 홍준표 의원. 이제 곧 의원직을 내놓겠죠? 그리고서 4년간 대구시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장 재선 도전을 안 하고 바로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내려간 거죠. 홍준표 의원 여전히 있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하게 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여전히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을 것이고요.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보다 민주당의 공격이 집중되면 한동훈 후보자의 팬덤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관심이 다른 대권 주자들보다 더 높아진다. 그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그러면 과연 대권 후보 반열에 우뚝 설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의 표적이 됐다는 것만으로 대권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윤석열과 다른 점이죠. 윤석열은 집권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는 집권당이 아니라 야권,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야권이 되죠, 민주당이.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여권의 잠재적인 후보군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말 후보로까지 커가는 데까지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 경험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 민주당에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다. 이게 제 견해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들려고 할 때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가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 이거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또는 그만두지 않더라도 정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우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나서라도 국민의힘의 당직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거나 또는 정계에 재복귀하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본인에 대한 공격이 집중됐을 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당력을 총집중해서 그걸 막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상임고문 같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된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선대위원장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 고문에 대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서 그걸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다시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법무장관으로 있어가면서 또는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의 당직을 맡게 되는 순간 민주당의 집중적인 표적을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방어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저는 후계자 반열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한동훈 만들기에 활용점정이 있으려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직을 맡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자,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당력을 집중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굉장히 먼 얘기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한 집권 3년 차쯤 돼야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 전에 민주당의 공격이 3년간 지속된다. 그래도 반열에 오를 수가 있겠죠. 팬덤은 이미 형성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시적인 표적, 요 청문회 정국에서 일시적인 표적이 된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동훈 후보자가 무슨 소통령이다, 무슨 만사 한통이다, 이런 얘기는 그냥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정말 대권 후보군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